방사능 연대는 굉장히 안정된 시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해도 그거는 45억년을 6천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계 못 믿는다. 그게 일정하게 붕괴하는 증거가 있느냐? 그건 물리학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더 골치 아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방사능 원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구에 지금 알려져 있는 그 방사능,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능, 모든 원소 개수는 92가지입니다. 제일 무거운 게 우라늄이죠. 이 92가지 원소들 중에서 어떤 것은 방사능을 띠고 있고 어떤 것은 방사능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방사능을 가지고서 연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원소가 뭔가 하면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라늄과 더불어서 이 K로 표시한 우리말로 칼륨 혹은 포타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포타슘과 포타슘, 방사능 포타슘이 변하면 아르곤이 됩니다. 아르곤은 기체거든. 불활성 기체입니다. 우라늄이 붕괴를 하면 납이 돼요. 우라늄이 붕괴하면 납이 돼가지고 이 방사능을 안 띄게 됩니다. 우라늄이 붕괴해서 납이 된다는 말은 우라늄도 고체거든요. 우리 캐나다가 우라늄이 굉장히 우라늄 광산이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우라늄이 붕괴하면 납이 되는데 납도 고체고 우라늄도 고체예요. 이게 붕괴하게 되면 납으로 변하는데 납과 우라늄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왜? 둘 다 고체이기 때문에. 근데 포타슘 아르곤에서 포타슘은 고체예요. 근데 아르곤은 기체입니다. 이게. 포타슘이 붕괴해서 칼륨이 붕괴해가지고 아르곤이 되면은 아주 밀폐된 그러한 장소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지구가 처음에 어떤 존재였던가 하면 지구는 태초에 마그마 덩어리였다고 봐요. 마그마 혹시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맛이 있습니다. 마그마는 이 모든 현재 이 기체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물처럼 흐느적거리는 건 마그마라고 해요.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몇천 도가 돼야 됩니다. 마그마 속에 포타슘하고 이런 것이 다 들어있었는데, 그때 들어있을 때 그 안에서 포타슘이 만약에 방사능 붕괴를 해가지고 아르곤이 됐다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아르곤이 만들어지고 난데 그 속에 들어있겠어요? 그게 불활성 기체인데 뜨거운 속에 안 들어있죠.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방사능 연대 측정하는 원소들 중에서 포타슘 아르곤 방법은 방사능 연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이유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처음부터 우라늄하고 납하고 같이 있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우라늄이 붕괴해서 납이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느냐. 우리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사진 찍어놨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요 포타슘 아르곤 연대 측정입니다. 왜냐? 아르곤은 기체이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기 때문에 초기 조건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그마 상태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게 굳으면서부터 그 암석 속에 아르곤 기체가 들어있었다. 그 가정하는 게 이상합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타슘 아르곤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골치 아픈 얘기. 아주 골치 아프면 좀 이따 오카리나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아이스크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뭔가 하면은 바위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화강암 바위. 화강암, 퇴적암은 연대 측정하지 않습니다. 화강암이 있으면 화강암 속에 우라늄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라늄도 들어있고 포타슘도 들어있고 스트론튬도 들어있고 뭐 5만 개 다 들어있습니다. 그들 중에 방사능을 띠고 있는 것도 있고 안 띠고 있는 것도 있는데, 현재 오늘날 알려져 있는 방사능 시계로 사용할 수 있는 원소만 40가지가 넘습니다. 한 암석이라 그러면 연대가 같다고 봐야 되죠. 그 속에 우라늄, 포타슘, 스트론튬 뭐 이런 걸 가지고서 40몇 가지를 그 속에서 방사능 원소를 끄집어내는, 이것들이 다 반감기가 달라요.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서 연대 측정을 해보면은 어떤 원소를 끄집어내서 해도 대충 비슷하게 다 맞습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방법이 초기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 참 골치 아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원체 이걸 가지고서 막 클레임을 하고 뭐 엉터리다, 거짓말, 사탄이 준 학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린플이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이 분야에서 포타슘 아르곤 그 연구에서 아주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지금 살아있죠, 아직도. 일리노이 대학에.
포타슘 아르곤 연대 측정 방법은 초기 암석의 자원소가 도트 엘리멘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이다. 아르곤 40은 불활성 가스이기 때문에 열을 받았을 때 다른 원소와 화학적으로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암석으로부터 쉽게 빠져나간다. 그래서 암석이 녹아 있었을 때, 마그마 상태로 있었을 때 포타슘 40이 붕괴에 의해서 생성된 아르곤 40은 액체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방사능 연대 측정은 아주 정확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화석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의 오랜 연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사실은 진화론자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보금주의 과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니다. 그래도 지구가 굉장히 젊다라고 주장하는, 젊은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은 무슨 증거를 갖다 대는가 하면은, 여러분,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라는 거 아시죠? 북극이 N극, 남쪽이 S극입니다. 지구 자기장이 지금 감퇴하고 있습니다. 좀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고 있는데, 한 135년 동안 측정을 해보니까, 지구 자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한 1400년 정도만 하면은 지자기 세기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금부터 1400년 지나면 지금보다 절반, 지금 그 뒤로 또 2800년 지나면은 지금보다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준다. 그런데 지구의 그 자기장이 그럼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부터 1400년 전에는 지금보다 2배 강했고 2800년 전에는 4배 강했고 이런 식이 돼요. 그런데 지구 자기장이 무한히 강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장이 강해지면은 지구에 열이 발생합니다. 주울열이라고 열이 발생을 하는데 이 열이 발생하는 정도는 자장이 강할수록 많이 발생하고 자장 속에서 지구가 도는 속도가 빠를수록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구가 2만 년 정도만 되었다고 해도 지구는 그때 발생하는 열 때문에 녹아버리고 만다. 따라서 지구는 2만 년을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구가 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가 2만 년 이상 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 주장은 최근에 와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감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구의 과거의 자기장만 연구하는 고지자기학이라고 하는 학문영역 펠리오 마그네티즘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연구한 사람들의 결과에 의하면 지구 자기장은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소하다가 이렇게 플락추에이션을 한다 하는 것이 지금 연구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이거는 지금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선 젊은 지구를 얘기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다. 지구 자전 속도, 지구 자전이 하루에 24시간 86,400초에 한 바퀴 돕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자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왜 느려집니까? 우선 도는 속도가 구 속도 자체가 이렇게 원으로 돌면 이 자체가 가속도이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바닷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구 표면하고 자꾸 부딪혀가지고 이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줄어든다. 그러면 거꾸로 점점 과거로 올라가면 지구가 좀 속도가 빨라졌을 것이 아니냐? 근데 무한히 빨라질 수가 없어요. 너무 빠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리겠죠. 사람도 날아가 버리고 너무 막 뺑뺑 돌게 되면은 지구에 아무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자전 속도를 가지고 봤을 때 지구는 도대체 1억 년, 2억 년 될 수가 없고 기껏해야 몇만 년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과학적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까지 지구의 자전 속도도 선형적으로 느려지지 않습니다. 연간 한 0.005초 정도 느려지는데 이것조차도 일정하게 이렇게 속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지구하고 어떤 그 소행성 큰 것들이 충돌한다든지 했을 때 충돌 각도 같은 것에 의해서도 자전 속도가 달라집니다. 0.005초 정도 1년에 0.005초 옛날에 이보다 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 해보니까 0.005초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느려지는 속도. 그러면 10만 년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10만 년 동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0만 년에 500초 정도. 10만 년에 한 8분 정도 느려집니다. 100만 년 같으면 80분. 80분 느린다. 생각보다 그렇게 지구가 느려지는 속도가 생각보다도 천천히 느려진다.
이것도 지금 잘 맞지가 않습니다. 달이 멀어지는 거, 달이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 지구가 달로부터 지구가 좀 달하고 지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cm, 2.5cm 정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달도 지금 공전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속운동이기 때문에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굉장히 지구에 가까이 있었을 것이다. 너무 가까이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붙어버리기 때문에. 가까이 있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달 그 중력 때문에 지구의 조수 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낮은 지대 다 묻혀버립니다. 따라서 달이 저 정도 위치에 있었던 것은 굉장히 최고의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적 데이터로 봤을 때 현재 달이 멀어지는 속도는 연간 한 3.5cm 정도인데 달이 일정하게 멀어진다고 한다면 달은 지구로부터 한 16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하는데 현재 달은 38만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훨씬 더 달의 온도 연대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의 해양 유입률인데 여러분 바닷물 속에는 온갖 종류의 미네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네랄들은 지구의 그 땅에서 있는 그러한 그 미네랄들이 빗물이라든지 강물 같은 데 씻겨서 계속해서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 유입되는 그 유를 가지고서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양과 비교해 가지고 몇 년 되었다 주장을 하는데 이걸 보게 되면 절대로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미네랄 성분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은 지구가 300년밖에 안 됐다는 결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은 20억 년 되었다고 하는 그 결과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 성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절대로 지구 연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해성의 수명. 해성은 여러분 저 바깥에서 들어와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타원궤도를 돌고 이제 뭐 계속 돌기도 하고 한번 해서 먼 데로 날아가 버리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오면서 태양으로 가까이 오면서 자기 질량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우주가 아주 오래되었다고 한다면은 해성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있는 건 없어지긴 해도 새로 생긴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래됐다고 생각하면 해성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왜 해성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따라서 이걸 가지고서 우주가 오래되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해성은 현재 태양계 내에서 만들어지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떤 해성들은요 태양계 바깥에서 옵니다. 와가지고 태양의 중력에 잡혀가지고 돌기도 하고 잡히지 않은 놈은 한번 이렇게 꺾어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해성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가 좁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천문학적 증거, 특별히 오랜 증거로 사용되는 데이터가 중요한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우주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주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빛의 속도로 가서 137억 년 동안 가야 우주의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더 넓을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망원경 시험차나 가지고 그거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우주가 큽니다. 우주의 팽창 연도를 따졌을 때 한 137억 년 정도 되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 중에서 많은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은 100% 다 은하계 내에 있는 별들인데 괜찮은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은하계 바깥에 있는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 그거는 개별 별은 안 보입니다. 그런 거는 천체, 은하와 같은 천체가 약 한 132억 광년 떨어진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인다는 얘기는 거기서 빛이 지구까지 왔다는 얘기죠. 빛이 오는데 132년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6천년 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젊은 지구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는가 하면 아니야. 실제로 그 6천 광년밖에 안 떨어져 있었는데 거리 측정을 잘못해가지고 130억 년 떨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다. 거리 측정 잘못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그 쑥 들어갔습니다. 왜냐? 천문학에서 거리 측정하는 기술이요. 아주 그냥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법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리 측정하는데 거의 오차의 한계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주가 6천 광년밖에 안 되는데 130억 광년 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리 측정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게 이제 하지 않는데 얼마 전까지는 창조과학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한때는 그런 주장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빛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30억 년 떨어진 것 같지만 6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 6천 년에 아주 열심히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지질학적 증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하고 델타, 여기 여러분 델타 있죠? 델타 C 있죠? 이것도 다 델타, 그 강물이 내려와서 퇴적된 것이 섬을 만들어서 된 것. 여러분 그저 리치몬드도 그렇고 그 밴쿠버 공항도 다 델타 위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델타에 쌓여져 있는 그 퇴적층의 두께가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시시피 강이라든지 우리 낙동강 하구에도 보면 다 있습니다. 거기에 한 해마다 측정 그 퇴적되는 퇴적 그 층 숫자가 있어요. 그게 6,000개가 훨씬 더 넘습니다. 연청 한 해에 한 개씩 생기는 연청이 수백만 개씩 발견이 됩니다. 연청이 뭔지 제가 정발 퇴적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빙핵 요거는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연구하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북극에 가가지고요 얼음을 갖다 시추를 합니다. 시추를 해가지고 얼마나 시추하는가 하면 2kg 두께로 시추하면 얼음이 기둥이요 2kg 정도 되는 게 나오는데 물론 중간중간 잘라가지고 이제 보관을 합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1년 동안에 먼지가 남극이나 북극 얼음 쪽에 눈 속에 덮여가지고 얼음이 그 눈 속에 먼지가 많이 가는 계절이 있고 적게 가는 계절이 있습니다. 많이 가는 계절에 내릴 때는 얼음에서 색깔이 약간 검은틱틱합니다. 약간 검은틱틱. 그 숫자를 헤아리게 되면은 몇 번의 여름이 지나갔는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거 다 우리 세금 가지고 하는데 그거 뭐 하려고 그런 건데 세금 쓰나 싶지만 다 그것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 연금이 줘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현재 보면요. 현재 16만 개 2,000m 얼음 기둥 속에 16만 개 연청이 보이고 있어요. 나이테가 보이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16만 년 동안 쌓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쌓인 것도 있었을 텐데 녹아서 날아가서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나온 건 45만 개 연청이 쌓이고 있습니다. 45만 년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지구가 젊다고 6천밖에 안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1년에도 몇 개씩 생겼다 이렇게 막 또 주장을 합니다. 1년에 몇 개 생긴 증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방사능 연대 증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붕괴율이나 생성률이 일정해야 하는데 일정하다는 것이 아주 잘 밝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 자원자나 도트 엘리멘트와 초기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조건이 이게 잘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야가 있는데 대야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얼음을 하나 갖다 놨어요. 얼음을 갖다 놨는데 갖다 놨을 때 못 봤어요. 그런데 누군가 갖다 놨는데 어떤 사람이 한참 더 들어와 보니까 한 절반은 녹아 있고 절반은 얼음 상태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얼음이 녹는 속도로부터 물의 양을 계산하게 되면 누가 처음에 얼음을 이곳에 몇 시간 전에 갖다 놓았는지 계산이 되겠죠. 근데 그 계산이 맞으려면 처음에는 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방사능 연대 측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붕괴한 도트 엘리멘트 자원자가 없었다는 가정을 해야 되는데 없었다는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우라늄이 붕괴하면 납이 된다고 했죠? 처음부터 납과 우라늄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자연에 존재하는 원래 존재하는 납은요. 우라늄이 붕괴해서 생기는 납하고는 동위 원소이긴 하지만 원자량이 달라요. 질량이 다릅니다.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금방 구분이 돼요. 아, 이거는 우라늄이 붕괴해서 생긴 납이네. 이것은 원래부터 자연에 존재하는 다른 납이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외부 물질의 출입이 없는 폐쇄계라야 한다. 오랜 세월을 걸쳐 지나가면서 바깥에서 다른 물질들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한 암석 속에 다양한 원소들을 방사능 원소들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게 연대가 일치하는데 만일에 다른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다면 각 원소들마다 이물질이 똑같이 다 들어와야 되지.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극히 드물게 이물질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금방 다른 원소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금방 이물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그 연대 측정을 해보면요. 포타시움 아르곤 방법이나 동시연대 측정법들 이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초기 조건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폐쇄계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가 없어요. 제가 사실은 30년 전에 한국 창조학회 시작할 때 제가 물리학자로서 지구 6,000년 되었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90년도에
제가 미국으로 이거 공부하러 다시 F1 비자 받아가 교수하다가 부교수 하다가 다시 공부하러 갔어요. 휴직계 내고. 그래서 위스콘신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그 C14 데이팅 가지고 제가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주류 학계에서 방사능 연대 측정하는 주류 학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논문들을 사이언스나 네이처 같은 주류 학계의 잡지들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학자라는 사람이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안 읽어보고 저 뒷골목에서 삼조 소설 같은 그런 문헌이나 읽어보면서 내가 지구가 6,000년 떠들었다는 데에서 너무나 미안하고 제가 이건 학자로서 이건 직무유기다 이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방사능 연대 측정법은 지금 얘기하는 이것이 대표적으로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인데 이거는 지금이 아니라 벌써 몇십 년 전에 해당 학계에서는 문제 끝, 다 끝났다. 더 이상 이거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의심하더라도 약간의 오차는 있죠. 그건 지금도 계속해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원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이 분야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질학적인 증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구의 가장 오래된 암석의 연대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38억 혹은 39억 년 비슷합니다. 달에서 나온 암석들도 다 비슷하고요. 운석들도 대개 이 태양에 있는 운석들은 연대가 비슷비슷합니다. 44억, 46억 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왜 그런 방사능 연대 측정이 거의 공통적으로 한 가지 방법도 아니고 40가지 이상이 되는데 비슷한 연대가 나오느냐. 이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젊은 지구 6,000년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노아 홍수 때 한꺼번에 그냥 와장창 그냥 방사능 붕괴가 일어났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긴지 압니까? 방사능 붕괴가 10억 년 동안 일어나야 될 것이 6,000년 동안 일어나게 되면 6,000년은 좀 계산이 복잡하니까 10,000년 동안 일어났다고 생각합시다. 방사능이 10억 년 동안 붕괴하면은 정상적인데 만약에 이것이 노아 홍수 때 확 붕괴돼 가지고 한 10,000년 동안 아니 노아 홍수는 1년도 채 안 일어났기 때문에 한 10달 반 동안밖에 안 일어났습니다. 1,000년 동안 일어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0억 년과 1,000년 그러면 지금보다도 방사능이 100만 배 정도 빨리 붕괴해야 되는데 그 정도 빨리 붕괴하게 되면 거의 모든 방사능 원소가 원자폭탄과 같이 됩니다. 원자폭탄은 무지하게 빨리 방사능이 붕괴하는 게 원자폭탄이거든요. 그렇죠? 천천히 붕괴하는 것이 핵발전소에서 붕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에 빠져 죽기 전에 뜨거워서 죽습니다. 왜? 방사능이 한 100만 배 정도 지금보다 빨리 붕괴한다 그러면은 지구의 방사능 원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한 100만 배 정도 지금보다 빨리 붕괴했다 그러면은 익사하기 전에 굽혀 죽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젊은 지구론을 요약하면은 창세기를 그냥 봐서 요새 날 하지만 그때도 날 했으니까 그 24시간 아니냐. 지금도 그런데 사실은 날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영어에도 day 하면은 24시간 하루 이렇게도 사용하지만 day 하면 his day 하면 그의 날, 그가 한창 날리던 그 시대, 그 day라고 해요. 영자의 전성 시대,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한창 날리고 있을 때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라는 말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태양일 하루를 말하지만 그러나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은 오랜 시간을 혹은 시대를 가르칠 때도 있다. 선하신 하나님 개념과 더 부합하는 듯이 보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 몇십억 년 동안 지나면서 왜 그 많은 동물들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지요. 과학적인 데이터는 다만 겉보기 나이일 뿐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서 가속적인 방사능 붕괴, 아까 노아 홍수 때 왕창 붕괴했다는 거, 전 지구적인 격변 모델 이런 걸 가지고서 젊은 지구가 맞다 주장을 합니다. 오랜 지구론에서는 창세기에 대한 다소 덜 직관적인 창세기의 하루하루를 갖다가 24시간으로 해석해서 안 된다. 덜 직관적이죠. 과학적인 데이터와 이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주신 과학을 우리가 그걸 무조건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압도적인 데이터는 지구가 오래됐다 혹은 우주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랜 죽음의 역사를 이 지구상에 수십억 년 역사를 두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구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갖다가 화석 연료 시대라 그럽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거. 그렇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살았던 동식물의 유해입니다. 그렇죠? 석탄은 나무, 화석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석유는 해양 생물들이 때로 죽임 당한 그 시체를 거기 탄화되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석유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천연가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탄생하기 전에 지구에서 죽어간 많은 생물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소위 화석 연료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과거에 생물들이 왜 죽었을까? 극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물론 석유 문명을 꽃피우기 시작한 건 불과 200-300년밖에 안 됩니다. 한 300-400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전에 수십억 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호와 이래로 지구의 긴 역사를 사용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훨씬 전에도 사람 살았지만 그게 그렇게 유용한 연료가 되는지 몰랐죠. 한 창조과학자의 고백, 젊은 지구론자의 고백이지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6번의 연속적인 24시간 날이라는 젊은 지구론과 격변적인 전 지구론이 더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주와 지구가 오래되었다는 과학의 증거는 거의 압도적이다.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직 알 수가 없다. 과학적인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오래되었다는 증거가 압도적이고, 성경은 오래된 듯이 해석할 수도 있고 젊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정적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성경은 지구의 연대가 6,000년인지 60억 년인지에 대해서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과 과학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지구가, 우주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압도적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것을 공부하는 그 물리학자로서 과학적인 증거가 지구의 연대가 오래되지 않은 듯이 그런 증거들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거짓말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공부를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디에 누가 와서 강의할 때 지구가 6,000년 됐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첫째는 그 사람 전공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전공했는지, 공부 얼마나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된 논문이나 그 연구 결과 읽어봤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한 30년, 20몇 년 전에 사실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제시한 모델이 하나가 있는데 초기 조건 불확실성 명제라고 하는 걸 제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젊은 지구를 믿으면서도 도대체 이게 맞질 않아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뭔가 하면은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겁니다. 거창하게 뭐 초기 조건 불확실성 명제 해가지고 막 거창한 이름을 붙였지만 아주 원리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었을 때 몇 살짜리 지구를 만들었겠느냐? 만들었을 당시의 나이. 생각할 때 몇 살짜리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100만 년 전에 지구를 만들었는데, 만들었을 때 1살짜리가 아니고 만들었을 때 이미 10,000살짜리로 만들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나이가 101만 년 된 것처럼 보이겠죠. 복잡합니까? 다시. 자, 그러면 80만 년 전에 하나님께서 20만 살짜리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건 지금 우리가 보면 몇 살짜리로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100만 살짜리로 보여요. 그러면은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20만 년 전에 80만 살짜리 지구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역시 100만 살짜리. 그러면 이 전자와 후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20만 년 전에 만들었고, 이거 80만 년 전에 만들었다.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한 200만 년 정도 사는 것 같으면 그게 구분이 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주제가 돼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좀 더 지구의 생각 확장해 봅시다. 지구가 46억 년, 45억 년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억 년 전에 44억 살짜리 지구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44억 년 전에 1억 살짜리 지구를 만들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초기 조건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좀 거창하게 말해가지고 방정식을 푸는데 x 플러스 y는 z다. x도 미지수고 y도 미지수고 z만 알아요.
그러면은 Z만 안 돼. 이 45억 살이라고 이게 값이 나와서. 그러면은 초기 조건 만들었을 때 나이 만들었던 그 연대 이 두 개의 미지수가 있게 되면 절대로 이 방정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지수가 한 개만 있어야 풀지 두 개가 있으면 안 돼. 한 개가 인위적으로 정해지면 이게 얼마라는 게 저절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만들었을 때 몇 살짜리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젖먹이로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얼마 뒤에 결혼식이 했으니까. 그리고 그들 엄마도 없기 때문에 젖먹이로 태어나가지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지 혼자 어떻게 살겠어? 아담이 아마 슈퍼맨이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마 성경의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아마 아담은 아마 만들어졌을 당시 한 70살 정도로 안 만들어졌겠나. 그때는 대개 70살 정도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 구약의 그 노아 홍수 전에 900살까지 살 때 대개 한 70살 전후에서 이렇게 노아만 500살 돼가지고 애 낳기 시작했지. 딴 사람들은 대충 한 70살, 100살 그때 첫 아들을 낳습니다. 아마 아담도 어제 만들었지만 어제 만들었으니까 실제로 나이로 봤을 때는 한 살도 안 되죠. 그렇지만 어제 만들어질 때 이미 70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보면 70살로 보이는 거지. 우리가 지구와 우주의 연대는 잘 모른다. 다만 오늘 우리가 겉보기 apparent age는 굉장히 오래된 듯이 보인다. 이것이 우리가 적어도 성경학자로서가 아니고 과학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바입니다. 다중격변 얘기는 놔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적 결단과 학문적 잠정서인데 제가 사실은 이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건 그 유명한 그 멜데니우스라고 하는 그 루트란 그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한 400년 전에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고위는 라틴어로 되고 밑에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잘 못했습니다. 밑에 영어로 된 건 한번 보세요. 이 루터란 목사로서 당시 아우구스부르크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는 교회 내에서 사람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치고받고 싸웠어요. 한국 사람 싸운 줄 알았더니 독일 사람도 싸우더라고요. 막 싸웠어요. 싸우는 걸 보고 이 루터란 목사, 멜데니우스라는 목사가 보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발 카톨릭도 아니고 아우구스부르크 그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는 그 루터란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걸 공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하고 막 하니까 멜데니우스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말을 했어요. In essentials, unity.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라든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라든지 성경의 무라든지 이런 건 essential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유니티를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 in doubtful things or non-essentials. 별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있어서는 liberty, 서로 자유를 좀 주자. 지구가 6,000년 되었는지 60억 년 되었는지 이런 건 난 이센셜한 건데 그런 거는 60억 년 되어도 좋고 학자가 그러면 안 되고 일반인들은 말이에요. 그 좀 자유를 리버티를 좀 주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in all things 이 모든 일에 있어서 charity 서로 사랑하자. 유명한 얘기입니다. 캐나다 그 EFCC라고 이벤젤리컬 프리 처치 오브 캐나다라고 하는 그 캐나다 복음주의 자유교회가 있는 그 교단 모토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은 제가 뭐 밑에 영어로 적어놨는데 일부러 영어를 제가 영어를 잘해서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우리 말보다 조금 더 분명하게 뜻이 들어요. 여기 보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이 진리만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리를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진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진리를 얘기해야 되지. 사랑도 없으면서 진리라고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오늘 교회가 얼마나 갈기갈기 찍어졌는지 모릅니다. 물론 진리도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주장하면서 막 또 이래 받아들여도 안 되겠지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멜데니우스 그 목사의 얘기처럼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이런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지구 혹은 우주 창조 연대 논쟁 속에서 지나면서 왜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사람들인데 안 만날 사람 그렇게 싸우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가 6,000년 되었던 60억 년 되었던 그거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할 것도 아닌데 너무 싸우지 말자. 서로가 배우려고 하는 잠정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